Don't leave me alone.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F1 중계를 보기 위한 필수 용어와 예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1 경기 중계를 예시로 함께 보면서 경기를 즐기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F1을 좋아하는 한 명의 팬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점 참고 요청드리며 F1 머신의 기술적인 디테일과 심화된 분석은 전문 분석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스 스타트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스 스타트의 경우 경기 중 가장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며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레이스 스타트에 대한 찰나의 반응으로 여러 대의 머신을 일순간에 추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조금이라도 느리다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추월이 쉽지 않은 F1의 특성상 스타트는 경기 결과에 반절을 영향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타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양산형 차량과 달리 오픈힐 형태의 포뮬러 머신은 차량 간 접촉 및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접촉사고나 실수로 경기에서 리타이어 하거나 차량 수리로 인한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박진감 넘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쇼트트랙 500m 경기의 스타트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타이어는 차량의 파손이나 이상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레이스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미국 그랑프리 레이스가 스타트됩니다. 붉은색 라이트 5개가 점등됐다. 일시에 꺼지면 스타트하게 됩니다. 좋은 스타트를 한 붉은색 경주차의 라이코넨의 차량이 폴 포지션 해밀턴을 추월하여 첫 코너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의 반응에 따라 순식간에 레이스 순위가 변동되는 만큼 레이스 스타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스 스타트 직후에는 드라이버 간 많은 배틀이 일어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1 차량은 컨택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베텔과 리카르도의 순위 다툼 중 컨택이 일어나 스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베텔과 같은 상황의 경우 시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고, 타이어가 크게 마모되어 타이어 수명이 짧아지는 큰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F1 경기가 얼마나 미세한 컨트롤 싸움이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위권에 떨어졌던 강팀의 드라이버가 많은 드라이버들을 추월하며 순위를 올리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상위권 팀인 레드불 팀의 드라이버 베르스타펜이 Q1 중 서스펜션이 손상되어 18위로 레이스 스타트하였지만 레이스 초반 무섭게 순위를 올려 7번째 랩인 현재 벌써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만한 장면이긴 한데요. F1의 경우 팀별 머신의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고, 경쟁력 있는 강팀에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보시는 장면들이 가끔 연출됩니다. Box opposite Raikkonen, box opposite Raikkonen if we are still in BSC. There's a chance he could get out ahead of the car in fourth place. Oh, and Hamilton! 방금 보신 장면은 11번째 랩에서 메르세데스 팀에서 드라이버 라이코넨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해밀턴에게 피트로 들어오라고 팀 라디오로 교신하는 장면입니다. F1 중계를 보다 보면 이렇게 팀 라디오를 통한 레이스 디렉터와 드라이버 간 교신 내용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레이스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다시 레이스로 돌아오자면 현재 라이코넨은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 해밀턴은 슈퍼 소프트 타이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11랩 부근에 다다르자 라이코넨의 타이어가 빠르게 마모되어 랩타임이 1-2초가량 떨어지며 현저히 느려졌고, 해밀턴이 라이코넨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라이코넨의 전략과 달리 해밀턴은 피트인 하였지만
라이코넨은 현재의 랩타임이 느리더라도 현재의 타이어로 최대한 버티며 피트인 횟수를 줄이거나 또는 후반에 보다 싱싱한 타이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밀턴은 피트스탑 직후 싱싱한 타이어로 라이코넨을 랩당 1, 2초 빠른 엄청난 속도로 간격을 좁힐 수 있지만 56랩을 진행하는 경기에서 11랩인 비교적 경기 초반에 타이어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두 번의 피트스탑을 하거나 후반부에 마모된 타이어로 경쟁력이 약화된 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팀의 타이어 전략과 드라이버의 타이어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라이코넨은 레이스 초반 버티기 전략, 해밀턴은 먼저 피트스탑하여 라이코넨과 빠르게 간격을 좁히고 라이코넨이 피트스탑을 하는 동안 라이코넨을 추월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코넨을 서킷에서 빠르게 추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타이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피트스탑을 몇 번을 진행하느냐가 경기 전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선 경기의 주요 화면을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좌측 최상단에는 현재 선두가 몇 번째 랩을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순위와 드라이버별 간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하여 어떤 드라이버가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지 또는 타이어 마모 등으로 인하여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시면 경기 진행 양상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리타이어한 드라이버들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은 경기 중 상위권 주요 드라이버의 위치를 서킷 맵을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보통 타이어 전략이 다른 드라이버들의 위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A 드라이버가 몇 랩 전에 미리 피트스탑을 하고 나와 이로 인한 시간 손실로 B 드라이버보다 현재 순위가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 B 드라이버가 피트스탑을 다음 랩에 하고 코스로 복귀할 경우 A 드라이버가 앞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뒤처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 알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화면입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재미있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바로 F1의 신성 맥스 베르스타펜의 신들린 추월 쇼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예선을 18위로 시작하였으나 27랩인 지금 벌써 베텔마저 추월하며 4위로 올라서는 괴물같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해밀턴의 두 번째 피트스탑입니다. 해밀턴은 이 경기에서 투스탑을 하는데 메르세데스 팀의 이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 예선을 폴포지션으로 마치고도 3위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패인이 됩니다. 경기 막판이 54랩, 원스탑으로 버티기 작전을 했던 라이코넨의 타이어가 한계까지 마모되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어 2위인 맥스 베르스타펜과 3위인 해밀턴이 바로 후미까지 추격해온 상황입니다. 라이코넨은 필사적으로 블럭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서 라이코넨의 노련한 블럭 능력을 발휘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2위인 베르스타펜 역시 원스탑이었고 중간중간 추월을 많이 한 상태로 타이어가 마찬가지로 좋지 않으며 바로 후미에 있는 타이어 상태가 좋은 해밀턴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라이코넨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해밀턴의 F1 챔피언십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막판 한 차례 추월 시도 이후 해밀턴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할 필요 없었습니다. F1을 시청할 때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쫄깃한 선두 다툼 끝에 라이코넨이 결국 2018년 미국 그랑프리를 우승합니다. 라이코넨에게는 5년 만에 너무나도 값진 우승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라이코넨의 팬인 저에게는 너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응원하는 팀이나 드라이버가 있다면 경기를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요약하자면 먼저 라이코넨이 첫 코너를 제압하고 원 피트스탑 작전으로 버티기로 갔던 것이 투스탑을 진행한 해밀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선 18위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2위로 골인한 점,
그리고 레이스 초반 스핀으로 순위가 크게 떨어진 베텔이 4위로 골이라며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준 점에 경기의 재미를 높였으며 투스탑을 진행한 드라이버들의 경우 해밀턴을 제외하면 전부 하위권에 머문 것을 보았을 때 이번 그랑프리는 원스탑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경기를 보시는 중 비가 온다든지 큰 사고가 발생하여 세이프티카 상황이 되어 혼전이 발생하거나 경기 막판에 주요 드라이버 간 격한 경쟁으로 다른 드라이버가 어부지리로 순위를 올린다든지 치열하게 순위 다툼 중 피트스탑에서 미케닉의 실수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순위가 바뀐다든지 등의 이번 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엔 어려운 다양한 변수와 이로 인한 경기 관람의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었던 경기나 시즌을 리뷰하는 영상을 종종 올려드릴 예정인데 좀 더 재미있게 F1을 즐기실 수 있도록 발생되는 상황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